아까 말씀하신 그 칼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잘 못 듣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들으시네요. 교수님. 네네. 요거 제가 이제 이때까지 지금 한동안 이 줌 수업 강의하던 거를 영상으로 안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오늘이 세 번째죠. 이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책 원고 이제를 만들어서 원고를 읽어주는 식으로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편, 두 편, 세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올리기 힘들고 어쩌면 다음 주쯤이나 한 일주일쯤 이후에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음에 혹시 올라가면 그때 한번 더 봐주시면 좋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핵심, 그 강의를, 칼 로저스를 소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가족들이나가 참 놓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가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믿고 지한테 자기 결정권을 주느냐, 지 의사를 따르느냐, 가족이 중심을 잡고 딱 판단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족이 판단해서 길을 끌고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내지는 주치의든 또는 상담자든 누가 전문가한테 믿고 전문가가 딱 판단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흔히들 갖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거의 뭐 따로 저한테 이렇게 따로 교육받는 가족들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거의 한 97, 8%의 가족은 의례껏 이거는 가족이 판단하고 지를 끌고 가야 된다. 지한테 믿고 못 맡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던 주치의한테 물어보던 전문가들도 거의 한 97, 8%의 전문가가 전문가 본인의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이야기, 뭐 상담을 딱 들을 때도 그냥 지 이야기 실컷 듣고는 그래,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런 거니까 니는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전문가가 자신의 뜻을 말해주는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현병, 조울증이 있으면 지가 뭐를 알겠나, 저 판단을 믿어도 되나 라고 하지만 요게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활성기 때는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활성기 때라 하더라도 지의 판단력이 그래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겉으로는 엉뚱한 주장을 하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나름의 이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더욱이 활성기를 지나서 회복기에 들어오게 되면, 회복기에 들어와서 증상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는 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현재의 지가 판단하는 게 이게 지도 지를 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게 지가 지를 더 잘 알아가게끔, 지가 지를 더 많이 탐색하고 더 깊이 있게 탐색해서 자기 스스로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더딘 작업이고. 뭐 시간이 빠르기로야 내가 당장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시간이 빠르죠. 근데 지를 믿고 지가 올바른 판단에 지 판단을 믿고 따라가자면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랬다 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뒤집어서 또 다른 거 뭐 하겠다 하고 이렇게 몇 번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번 한 번만 놓고 판단할 것 같으면 요번 한 번만 지금 당장만 놓고
뭐가 이득이 될 거냐 생각할 때에는 지 판단에 맡겨주기보다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번 한 번 인생을 아주 짧게 봐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부모가 부모의 뜻을 이야기하고 해서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게 이번 한 번은 더 효과를 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번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판단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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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은 지 자신의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을 부모가 판단해주는 방식이 돼야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두고 보면은 이게 더 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은 이렇게 하면 지가 상태가 일시적으로 더 나빠진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를 믿고 자꾸 지한테 맡겨줘 버릇해야. 그래야 스스로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자기 마음이 뭔지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더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줘야 된다. 부모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로운 방법이 바로 로저스와 같은 방법이다. 비판단적인 태도.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그래서 지의 뜻에 맡기겠다. 라는 요 태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태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켜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셔요. 예,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너그러운 무관심하고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의 세 가지 이제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강의 내용 들어서 공감도 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를 대할 때 저번에 한번 부모 결정권도 중요하고 자녀의 결정도 중요하다라고 그때 한번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부모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자기 막 고집을 막 이렇게 부려서 뭐 부모를 막 이렇게 압도하려고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 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물론 이제 막 그럴 때는 얘기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어떨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게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뭐 이제 그 경계선이 이제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헷갈릴 때가 당연히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감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예. 네,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선긋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잘해줘라, 지 판단을 존중해줘라 한다 해서 그게 이제 무한정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에서 선긋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선긋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선긋기를 하는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뜻이 최우선이다. 자,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건 자제분도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넘나들면 그때부터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 뭐냐? 뭐에 대한 결정권이냐? 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내 몸이 지금 일어날 거냐, 앉을 거냐? 방 안에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건 이건 나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몸, 그 다음에 나의 시간, 또 나의 돈, 또 나의 물건, 이건 다 나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에 속한 거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자기결정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왕왕 부모님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지가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도 지는 더 잘나 하는데 억지로 일어나야 된다 깨우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야 된다라고 막 등 떠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것도 지방에 물건이 막 이래 어지러우면 어떡하냐 하고 부모가 물건을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물건을 부모가 판단해서 버려버리기도 하고 지방의 물건을 부모 입장에서 도와준다고 막 정리정돈을 해주기도 하고 이것 전부 다 부모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의 권리에 속하는 부분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요래되면 이제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역으로 우리 당사자들이 왕왕 보면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좀 자려고 하면은 지금 자면 어떡하느냐 뭐 등등 예. 나하고 지금 내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해야 된다 해도 새벽 3시, 4시까지 붙들고 잠을 안 재우고 내가 지금 이래 힘든데 잠이 오느냐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의 몸에 대해서 부모를 이때까지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는 게 있으니까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야지 돼. 무릎 꿇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부모의 몸이잖아요. 예. 내가 화났어. 나는 아빠가 나한테 사과해주면 좋겠어. 이것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나보고 무릎 꿇어라고 할 때는 이건 나의 자기결정권이잖아요. 내가 미안한데 미안하다 해서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지 어쩐지는 나의 판단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미안하니까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릎 꿇어, 뭐 쪼그려 앉아 일어나,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시키는 애들 있거든요. 이거는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의 돈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애들 있거든요. 뭐 우리 가게 저금이 얼마나 돼 있느냐, 저금 통장을 가져와 봐라, 한 달에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가져와 봐라. 이게 돈 사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하기도 하고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아저씨는 만나지 마라, 그 아줌마는 만나지 마라, 뭐 모임 가는 거, 내가 어떤 모임 가는 것도 그 모임은 가지 마라, 이렇게 줌 듣고 있으면은 그거 왜 듣느냐 듣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모의 거에 뭐 물건도 마찬가지로 부모 방에 있는 어떤 물건은 내가 싫어하는 물건을 갖다 버려라. 이렇게 이런 건 다 애가 내를 침해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끊는 게 어디냐면 이게 지 권리에 속하느냐 내 권리에 속하느냐를 가지고 일단 선을 딱 꺼야 되고 그래서 내 권리에 속하는 거를 가지고 지가 뭔가를 요구를 해오면 내가 이때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 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뭐 권리를 좀 침해해 들어오는데 이거는 요 정도는 내가 봐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봐줄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내가 딱 버텨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네가 부모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건 나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내가 네한테 네 방의 물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것처럼 니도 내 방의 물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의 권리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부모가 어떤 때 간섭해야 되느냐. 자, 지 몸은 지 건데 지가 자해를 하려 한다. 이때는 지 몸은 지 거니까 지가 자해를 하든 말든 건 지 권리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험성이라고 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예외적인 상황,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부모가 개입해야 된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요때는 개입해야 된다. 예. 요런 거죠. 그게 이제 기본선이에요. 기본선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내가 딱 이해를 하고 대하더라도 생활 장면에서 별의별 사사건건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내가 이거를 막아서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그래도 된다고 허용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할 때라든지 할 때에 가능하면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요런 일이 있어서 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야지 돼요. 그러니까 네, 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비교하자면 수학에 그래 공식도 다 외우고 다 기본적으로 했지만 문제를 막상 풀려고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공식 다 외운 거하고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고 오답을 자꾸 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문제 풀이 했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오답 점검이 되잖아요. 아, 예, 이렇게 실제 상황을 두고 계속 끊임없이 궁금한 상황들을 고주알 매주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담할수록 도움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다 허용해주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뭘 먹고 어지럽고 막 음식도 흘려놓고 막 이런데 이제 치워달라 말을 한다든지 할 때 치워주면 되긴 한데 이게 이제 완강하게 되게 좀 고집적으로 치워줘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자기가 이렇게 막 해놓고 이걸 이제 당연히 이제 치워야 되는 것처럼 치워요 뭐 이렇게 이제 상압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이럴 때 치워주긴 한데 이게 좀 몇 번 반복되면 이게 버릇이 나빠질까 뭐 이제 까지 뭔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 들고. 지금 이제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경계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나의 경계를 침해해 들어온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지가 먹은 거는 지가 치워야 되지. 예. 먹기는 지가 먹어놓고 잔뜩 어지러놔 놓고 부모한테 치워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치워 명령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부모를 지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부모의 예. 예.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얘가 뭔가 약간 안 좋을 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계를 넘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예. 처음에 우리 당사자들이 활성기이고 또 회복기 초기이고 그래서 내가 상태가 덜 좋으면 덜 좋을수록 지가 이거를 지 편안하기 위해서 또는 지가 힘들다고 부모를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경계를 많이 넘어오거든요. 예. 넘어올 때 부모님께서 이제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이거는 나의 경계를 넘어온 거지만 지금은 지가 힘들어 저런 거니까 내가 지를 봐주지 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의 걱정이 그거잖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주다가 보면 저게 버릇이 돼 가지고 계속 저러지 않을까 이걸 어느 순간인가 교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가 그게 가능할 때쯤이 되면은 그럼 같이 치우자 하면 같이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 보고 치워달라. 부모 보고 치워달라 하는 데서 결국 지가 치우게 될 때까지 중간선이 같이 치우는 거거든요. 항상 중간선은 같이 하는 거예요. 산책도 같이 하는 거. 지 혼자 가는 게 안 될 때는 산책도 같이 하는 거. 방 청소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 뭐 사소한 거 하나도 같이 하는 거. 뭐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이 요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에 감이 있잖아요. 지금은 얘가 아직은 같이 하자 해봐야 시도 안 먹힌다. 할 때는 아직은 때가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치워주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얘가 요거는 다른 부분들을 다 보면 알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지 생활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지가 에너지가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생활을 이전보다 잘하고 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가 요즘 전에보다도 많이 좋아졌다 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는 치워 라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래 아빠가 치울게
근데 니도 좀 같이 치우면 어떻겠니? 식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요게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딱 멈춰야 돼요. 한 번 제안을 했는데 니도 싫어 하고 딱 들어가 버린다든지 말도 안 하고 딱 들어가 버린다든지 하면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때가 되면은 지가 같이 치워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아이고 요건 네가 먹은 거니까 네가 혼자 치우면 좋겠네 하고 치울 동안에 아빠가 옆에서 봐주고. 그러니까 요것도 매우 더 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이 치우자 할 때도 그래 아빠가 치울게 니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치우는 단계. 지보고 치우라 하면서도 그래 이제 네가 먹은 거니까 네가 치워. 근데 네가 다 치울 때까지 아빠가 옆에서 좀 보고 있을게. 조금 거들어 줄게. 내지는 아빠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이렇게 요 단계를 작게 쪼개서 접근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요 하나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지의 전반적인 상태와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요게 할 수 있는 때가 됐나 안 됐나 해서.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결국은 교육훈련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항상 요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육적으로 고쳐야 된다. 치료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교육훈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체를 못 보고 요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꾸 고쳐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가족분들은 교육자나 치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원자, 지지자가 되어줘라. 예. 지원자, 지지자가 되어주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게 이제 치료의 목표하고도 관계가 항상 지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봐줘라. 그러니까 지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고 만족스럽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지원자,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반듯하게 하도록 하겠다. 요건 교육자, 치료자. 행동이 반듯하든 안 반듯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가 행복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가 제일 중요하다.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해주겠다. 그냥 지지자, 지원자라 해서 몸으로 다 대신 청소해주고 대신하는 게 지지자, 지원자가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거. 지가 치우더라도 지가 즐겁게 치울 수 있게 해주는 거.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잘하네. 아이고 아들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참 네가 치우고 나면은 참 이래 뒤에 손댈 게 없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게 지지자 지원자거든요. 내가 막 다 뭐 대신 청소해 준다, 이게 지지자 지원자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잘 보셔야 돼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요게 때가 되었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때가 되었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한마디만 툭 던지셔야 되죠. 때가 되었는지를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지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그래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아빠가 기분이 좋네. 그래 뒷정리는 아빠가 할게. 지가 치우하면 아이고 그래 아빠가 뒷정리 할게 하면서, 근데 네가 요것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자 이러면 지금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우면서 그 중에 잠깐만 근데 요것만 네가 우리 종이 박스 같으면 요것만 줘. 종이 버리는데 네가 좀 갖다 버려주면 안 되겠니?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딱 이렇게 부탁을 해보는 거죠. 부탁을 해봐서 지가 싫어하고 안 들어주면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보다 하는 거. 다음에 부탁했는데 그거 들어주면 이제 요건 되네. 그럼 이제 요거 아빠가 치우면서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뭐대로 하면서, 그래 요건 종이 버리는 데 갖다 두고 요건 비닐 버리는 데 갖다 두고 요렇게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되면은 같이 치워볼래? 같이 치울까?
그래서 제가 같이 치우면 된 거고 같이 치울까 했는데 아직도 같이 안 치운다. 그럼 아빠가 치울 테니까 옆에서 좀 치우는 거 보고만 좀 있어 줄래? 하다가 하나 이렇게 부탁해보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항상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예. 아빠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아빠하고 있는 게 전혀 힘이 안 드니까 아빠 옆에 있는 게 수월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로서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 시장에 갔을 때 이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시장에 가서 막 엄마는 양손에 뭐를 잔뜩 들고 막 끙끙거리고 오는데도 애는 빈손으로 전혀 엄마 그거 끙끙 들고 오는 거를 보면서도 지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러고 그냥 덜렁덜렁 오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한테 그러거든요. 들어달라 소리를 하지 마라. 음. 그냥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지가 들어서 관심을 보일 때 그때 그럼 요거 하나만 들어줄래? 라고 해서 가벼운 거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느냐면 엄마가 어디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아빠가 같이 뭐 시켜 먹자 했는데 집에서 통닭 시켜 먹자 했는데 통닭 시켜 먹었더니 하나도 부담이 안 된다. 자기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뒷정리 같은 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요게 기본 출발점이에요. 예. 부담을 안 주는 거. 들어달라 소리도 하지 마라. 예.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그렇게 그래서 천천히 가셔야지 돼요. 예. 천천히.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뭐 사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제 빨리 사오라고 그럼 제가 모임이 있다 해도 막 얘는 이제 전혀 신경 안 쓰죠. 무조건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주는 게 맞는지부터 해서 또 뭐 만약에 같이 이렇게 뭐 야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뭐 야구를 하다가 자기가 못 치면 다 저한테 탓을 돌리거든요. 뭐 아빠 때문에 그래 못 쳤다 그러고 뭐 스크린 야구를 하다가도 자기가 이제 잘 못 친 건데 이거를 막 저한테 다 쏟아붓는다든지 그럴 때 이거를 뭐 다 받아주긴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은 다 받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갔는데 뭐 사와라 라고 하면 가능하면 메모를 하시든지 해서 안 빠뜨리고 사갈 수 있는 메모를 하시든지 해야 되고 그래 최대한 빨리 모임을 끝내고 가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낮 밤에는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갔는데 지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막 화를 부리면 아이고 미안하다 라고 요래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야구를 하다가 지 뜻대로 안 돼서 아빠 탓을 돌리고 하면은 아이고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 아빠가 좀 앞으로 잘할게 하고 그래 하고 지금은 아직 그 단계예요. 요게 이제 지나보면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이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도 전에는 지금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죠. 예. 지금 이제 차차 이제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그 수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아직은 요 수준에 있구나. 아직은 요런 게 아빠가 아직 모임 중에 있다 하면은 그러면 편안하게 그러면 이따가 아빠 모임 편안하게 하시고 있다 올 때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아직은 세월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의도가 제가 짐작하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애 버릇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뭐랄까 요런 것까지 이제 지금은 다 품어줘야 되겠죠. 품어주고는 있는데 그럼요. 이제 이렇게 또 부모의 자기 결정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아직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아직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부모의 자기결정권 부분이 처음에는 애가 이게 요렇게 되면 좋은데 처음에 이만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한테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딱 버텨야 되죠. 예, 딱 버텨야 돼요. 내한테 아주 중요한 것들까지 나로서는 이거 어기면 안 되는 약속인데 그걸 가지 말라라고 막 고집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내한테 매우 중요한 거에는 내가 강력하게 버텨야 되죠. 딱. 이건 이제 애들도 그런 건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한 번 안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막 버텼다가 또 지가 몇 번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내가 포기할 것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대해서 자꾸 넘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거를 허용해 주는데 가능하다면 허용해 주는 폭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쉽게 표현하자면 인심 쓰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인심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 여기 버텨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 절대 안 되겠다. 여기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애가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예, 차차 이게 선이 요리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 뜻대로 해주던 것도 하나 조금 요거는 그렇게 하기 아빠 너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 모임 같은 거 지금 같으면 빨리 끝내고 오라면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지만 지가 이제 상태가 좀 더 좋아져서 이제 조금 늦게 가도 지가 뭐 크게 뭐라 안 하네 싶을 때는 내 볼일 다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원위치를 해가야 되죠. 그리고 부모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는 지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좋아지고 난 뒤에 그때 해야 되지. 지가 아직은 기댈 사람이 부모밖에 없고 아직은 지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절절매잖아요. 절절매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는 부모가 끊임없이 나는 네 편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자세를 지금은 계속 보여야 이게 이제 부모 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라고 하는 백이 생기면 부모와 같이 있을 땐 지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부모 백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부모하고 같이 어딘가를 같이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래 되면 나중에 되면 부모 없이 혼자서 다녀도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단계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한테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지가 부모를 좀 덜 침해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점은 빠른 것 같아요. 아직 세월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